똑똑 똑똑 자존감 나오세요. 당신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존감이 오른다고요? 자존감이 내려간다고요? 살면서, 나이 들면서 당신의 자존감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여기엔 답이 없어요. 자존감은 이런 거야. 그런 자존감에 대한 편견을 깨버리세요. 자존감은 그때그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매일 매시간 한결같지가 않아요. 상황 따라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떤 헤어스타일이 나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느 날은 그런 헤어스타일이 나에게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환경의 위치적 조건을 알고 있잖아요. 자존감도 그런 거예요. 마음의 날씨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내가 어떤 마음적 환경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의 날씨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구나. 예측이 가능해요. 자존감이 환경에 따라 변해도 어느 정도 나를 예측하고 지켜낼 수가 있어요. 자존감을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마음 깊숙한 것에 있는 것을 꺼내서 너는 검은색이야, 너는 하얀색이야. 이런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자존감은 우주에 존재하는 우리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그런 수많은 다양한 색 같은 거예요. 때로는 선명하게 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투명해서 보이지 않기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라서 딱히 이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떠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존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존감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럼 돈 많은 부자들은 자존감이 다 높은 걸까요? 또 정신과 의사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자존감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의사들인데 자신의 자존감은 왜 높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존감이란 과연 뭘까? 저도 꾸준히 많이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존감이 높다, 낮다, 나는 자존감이 있다, 나는 자존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나의 마음적 환경입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나라는 실체가 있듯이 내 안에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 보이려고 신경을 쓰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존감은 그냥 나의 깊숙한 내부에 있는 것인데 자꾸 꺼내서 남하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자존감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존감은 있는 그 자체로 나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남한테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표현이잖아요. 자존감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자기에게 사랑한다는 표현 좀 하세요. 그럼 나의 자존감이 좋아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자주 확인하세요. 내가 어떤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때 슬픈지, 내가 어떤 때 자랑스러운지, 내가 어떤 때 스스로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이런 내면을 끊임없이 느끼는 시간의 축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림 많이 그린 사람이 그림 잘 그리는 거고요. 피아노 연습 많이 한 사람이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시간에 축적된 경험이 나인 겁니다. 그것이 나라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싶다면 내가 어떤 때 어떤 느낌인지 자주 확인하세요. 나에게 나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타인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세요. 내 느낌에, 나의 감정에 집중하세요. 그럼 자존감 있다 없다? 나의 자존감은 높다? 낮다? 이런 걸 따지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깊은 내면에 다 있어요. 자존감은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존감 어디에 있는지 아셨죠? 아셨다면 자주 만나서 대면하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좋아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사랑한다는 표현 좀 하세요. 내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알고 계세요? 인생 살면서 이 자존감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건 아마도 자존감이 있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은 만큼 자존감에도 관심이 많은 듯해요.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자존감이 뭘까요? 이걸 알고 나면 자존감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 같은 위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신을 발견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나는 오늘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소중한 나를 지켜내기 위한 고민이에요. 내가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럴 때 드러나요. 바로 이때가 나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자존감은 높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좋게 해석하는 걸 꾸준히 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자존감은 이미 누구나가 다 갖고 태어났어요. 이미 갖고 태어난 자존감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으니까 다 잘해. 저 사람은 자존감이 원래 높아. 이렇게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알게 모르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자존감에 대한 관심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죠. 어쩌면 저마저도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인간의 관심사 중 자기애, 이것이 아주 막강한 듯해요. 자존감, 자기의 존재를 느끼는 마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럼 자기 존재를 좋게 느낀다면 자존감은 강한 거겠죠. 반대로 자기 존재를 좋게 느끼지 못한다면 자존감이 약한 거라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밖을 향해 뻗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남들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해요. 자기 안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밖에서 자극을 받아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거에서 시작되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외부로부터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렇다 저렇다 자존감에 대해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서 자꾸 확인하려고 들면 자존감이 오히려 나를 외면합니다. 내 마음도 나를 알아요. 그만큼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걸. 자존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좋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좋게만 생각하세요. 자존감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로서 살아가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세요. 외부로부터 나의 자존감을 확인받고 끌어오지 마세요. 자존감은 이미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나를 좋게 해석하세요. 다시 강조하자면 자존감은 나를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내 자존감의 끝판왕 아닐까요? 자존감과 자존심, 이 차이를 알게 되면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대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자존감, 자존심, 이 의미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존감은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즉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고요.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존감과 자존심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머릿속에 시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시소는 가운데 중심을 놓고 무게가 쏠리는 쪽으로 기울게 되죠. 첫 번째로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은 바닥입니다. 두 번째로 자존감이 바닥이면 자존심은 높아요. 세 번째로 자존감과 자존심이 대체로 평등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겪을 때 자존심 상해, 이런 얘기 흔히들 하시는데요. 자존심 상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상처 입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존심이 세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소에 해당하는 건데요. 똑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존심 상해, 이런 말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시소 1번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존심을 드러낼 필요조차 못 느끼게 돼요. 이렇게 자존감과 자존심은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데요. 자존감과 자존심이 똑같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자존감은 안으로 향하는 마음이고 자존심은 밖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안으로 향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겪을 때 그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일을 좋게 해결함으로써 나를 좋은 상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를 위해 그 힘이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걸 긍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상황을 겪을 때 자존감보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 상황을 두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무시를 하게 되고요. 질투를 하게 됩니다. 부정의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존감이 강하면 내적으로 든든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자존심이 강하면 외적으로 예민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안으로 향하는 마음이 강해야만 합니다. 나를 잘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존감이라는 옷을 따뜻하게 입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평소 말과 행동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큰 자극 없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순간에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죠. 세상이 다 좋게만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보이겠어요. 반대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수시로 움츠려들게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센 척, 괜찮은 척을 하게 되죠. 무조건 자신이 남들보다 잘나지 않으면, 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비참함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밖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삐딱합니다. 충분히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부터 보게 되고요. 좋지 않은 건 더더욱 좋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자존감이 강하면 내적으로 든든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행복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좋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더더욱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겉으로 자꾸 포장하게 돼요. 지나치게 자신을 꾸미게 되죠. 거짓말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꾸미는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자존감은 나의 안으로 향하게 되고 자존심은 나의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둘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인생에서는 나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의 총합이 나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쯤 느끼게 될 텐데요. 나답게 잘 살았다. 그런 나에게 고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좋겠지요.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내 자존감의 끝판왕 아닐까요? 그리고 평생 이런 마음이라면 더 좋겠죠?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점 이제 잘 느끼시겠죠?
자존감이 부족한 상태가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자존감, 자존심. 두 마음이 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지만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요. 자존심은 남들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안녕한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작아지고 찌그러진 자존감 성형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바꿀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작가 미양입니다. 세상에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요. 그만큼 자존감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자존감이 존재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소개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장점 써보기도 있었고요. 셀프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존감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미 갖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원래 갖고 있던 자존감이 모양이 작아지고 찌그러들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작아지고 찌그러진 자존감 성형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바꿀 수 있어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뻐지면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그런 걸 수 있어요. 물론 효과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외적으로 만족이 생긴다고 해서 내적인 만족이 동시에 채워지진 않아요.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예뻐졌다고 해서 자기를 존중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내 삶의 질을 매우 크게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로만 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적인 변화가 생겨서 내적으로 자존감이 빵빵하게 채워지면 외적인 변화는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자존감은 한 방에 쑥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되어지는 물 같아요. 시간을 두고 나를 서서히 사랑하는 실천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좋은 습관의 예를 들자면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독서를 해보세요. 좋은 문장을 만나면 필사를 해보세요. 책을 필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매일 걷기를 1시간씩 해보세요. 감사일기를 써본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선택해서 악기 하나로 매일 연습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것을 안 할 때보다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속하다 보면 발전하는 내가 보이게 될 겁니다. 나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자존감이 성형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와 꾸준히 데이트를 해보세요. 이런 방법은 나와 친해지며 나를 느껴주는 시간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실천을 꾸준히 하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 내가 화분에 심어진 나무라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물을 때에 맞춰주고 햇볕도 잘 들게 해주고 통풍이 잘 되게끔 해주고 먼지도 닦아주고 가끔 말도 걸어주고 수시로 잘 지내고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이런 행동이 자기를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자존감을 성형하려면 이런 실천이 매우 중요해요. 꾸준한 좋은 습관이 나의 찌그러지고 작아진 자존감을 예쁘게 펴주고 크게 키워줄 수 있어요.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죠. 자존감을 키우려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부터 버리세요. 자존감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게 우선입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지만 외적인 변화로만 채워지는 자존감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얼굴 예뻐지는 성형만 하지 마시고 내적인 마음이 예뻐지는 그런 성형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